안녕하세요. 수노의 책수다 7번째 영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헷갈리실 때가 있나요? 아니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안 읽었는데 이미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책이 있나요? 저에게는 그런 책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책도 그런 책 중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돼서 먼 옛날에 읽어봐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읽은 줄 알았던 책 바로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이 책은 10년 전쯤에 이동진님과 김중현님의 팟캐스트 빨간 책방에서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그 책을 이동진 평론가님이 소개해 주실 때는 절판된 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재출간되어서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집에 이 책이 있는 줄 알았다가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2026년 새해 서점에 갔다가 올해 첫 책으로 책을 구입했습니다. 책이나 영화 같은 작품들은 각자의 사람들에게 알맞은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타이밍과 맞지 않다면 크게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 어떤 작품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근데 저에게는 이 스토너라는 책이 지금 이 시기에 딱 필요한 책이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 책이 막 출간됐을 당시 읽었다면 이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네, 이 스토너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해요. 1965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었지만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요. 50년이 지난 후에야 유럽에서 출판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다시 인기를 얻게 된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저 평범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출판된 지 한참이 지난 후에서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런 궁금증과 기대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 손에 들어오게 된 이 책을 펼쳤습니다. 네, 우선 주말 아침에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그날 끝까지 다 읽지 않고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읽으면서도 신기한 게 도대체 왜 한 남자의 삶이 이토록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읽힐까? 저는 책을 읽는 내내 그 다음이 궁금하고 또 그 다음이 궁금해서 책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정말 개성이 강한 것도 특별한 삶을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의 삶이 매력적이었을까요? 네, 이 책은 윌리엄 스토너가 1910년 19의 나이로 미주리 대학에 입학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대학에 입학한 것은 그의 삶을 바꿔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골의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에서 처음에는 농업을 배우려고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건 그의 의지도 아니었고 아버지도 누군가의 권유로 그를 대학에 입학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근면한 성격으로 대학에 가서도 착실하게 수업을 듣습니다. 아주 즐거운 일도 아니었고 어쩌면 의무감으로 대학에 다녔는데요. 어느 날 필수 과목인 영문학개론을 들으면서 인생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 과목의 담당 교수님은 아처 슬론이었는데요. 이 인물은 스토너를 교육자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그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어쩌면 스토너는 운이 좋아서 아버지의 권유로 대학에 가게 되고 슬론 교수에 의해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그의 인생의 큰 변화는 두 사람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스토너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더해졌고 의지가 더해지긴 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스토너라는 인물은 처음에 제가 상상했을 때는 말이 없고 약간 수동적이며 어떤 흐름에 크게 거스르려 하지 않는 그런 인물 같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냥 관조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맡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묵직하게 느껴지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총 1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챕터별로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에서 교육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스토너에 대해 짧게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디스와의 만남과 결혼, 딸 그레이스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그 후로는 첫 책을 출판하고 조교수로 승진되고 종신교수로 임명된 일들과 새 집을 구입해서 그러니까 좀 더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스토너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후에는 스토너와 이디스에게 내면의 변화를 촉발시킨 부모님의 죽음과 장인의 죽음, 그리고 둘 사이의 갈등이 극대화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후에 찰스 워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의 교육자로서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편안하지 못해 스토너는 이때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캐서린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강렬했지만 결국은 정해진 결론처럼 헤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랑은 스토너의 삶에서 가장 열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후 사랑했던 딸 그레이스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는 등의 일을 겪으면서 건강도 악화됩니다. 스토너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실패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죽음을 앞둔 스토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남들 눈에 틀림없이 실패작으로 보일 자신의 삶을 관조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그는 우정을 원했는데 두 친구를 얻었고 다른 사람과 연결된 열정을 느끼고 싶어서 결혼을 했고 사랑을 원해서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실제로 스토너는 평생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두 친구 중 하나는 일찍 잃었고 결혼 생활은 실패에 가까웠으며 뒤늦게 찾아온 사랑도 현실적인 문제로 끝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모두 보란듯이 성공적으로 다 해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원하는 것을 다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은 결국 끝까지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수나 교육자로 크게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인 넌 무엇을 기대했나?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관조하던 스토너가 스스로에게 몇 번을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몇 번 반복되자 저는 어느 순간 죽음을 앞둔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바꾸어서 넌 지금 남은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스토너는 사실 옛 영화 속에서 자주 보았던 캐릭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으로 과묵하고 우직한 성격, 말이 없고 무뚝뚝한 옛날 남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성실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성실함으로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자신만의 단단한 세계를 가진 교육자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의 강직함과 성실함이 노년의 스토너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성장 과정과 함께 읽었기에 이 책이 감동적이었던 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큰 갈등이라고 하면 로맥스 교수와의 갈등과 아내 이디스와의 갈등일 텐데요. 로맥스 교수의 제자인 찰스 워커가 스토너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들의 악연은 시작됩니다. 찰스 워커의 지도교수로 있던 로맥스는 자신의 학생에게 F학점을 준 스토너에게 앙심을 품게 되는데요. 스토너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그에게 F학점을 주었고 그의 실력 부족을 근거로 박사학위 구두시험에서도 불합격을 주장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학과장이 된 로맥스는 스토너에게 불리한 수업시간표를 배정해주게 되는데요. 스토너가 거의 퇴임할 때까지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어떤 변화를 꾀할 법도 한데 스토너는 그저 묵묵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인기가 많은 교수로 조교수 다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요. 로맥스의 방해로 그는 결국 조교수로만 남아 퇴직하게 됩니다. 로맥스와의 갈등으로 학생들도 눈치를 보느라 그를 크게 따르지 못합니다. 아마도 다른 드라마라면 드라마틱하게 로맥스를 짓밟고 통쾌하게 복수해야 할 텐데요.
스토너는 묵묵하게 있다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견디고 또 우회하듯이 우아하게 타계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내 이디스와의 결혼 생활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눈에 반한 이디스와 결혼을 한 스토너는 그녀에게 열정적이었지만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만 합니다. 딸을 출산했지만 딸을 돌보는 건 항상 스토너였고 그녀는 히스테리만 부리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딸 그레이스를 너무 사랑해서 그레이스만 바라보는데요. 그녀는 결국 그것도 못마땅해서 그레이스와 그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하던 때 서재를 빼앗음으로 해서 그의 열정이 사그라지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은 로맥스의 압박과 동시에 일어나서 스토너를 지치게 만드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캐서린이란 인물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열정적이었지만 로맥스와 이디스를 묵묵하게 견뎠던 그 성격 그대로 스토너는 현실을 깨닫고 그녀와 고요하게 이별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디스라는 인물을 굉장히 악역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이디스가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은 스토너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디스에 대한 마음이나 자세한 배경은 설명되지 않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불행한 결혼의 시작은 이디스가 스토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청혼한 스토너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그녀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매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와 만나기 전에 이모와의 유럽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다시는 유럽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유럽을 탐방하고 난 후였다면 달라졌을까요? 이 별거 아닌 사실처럼 지나가지만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유럽을 가지 못했다고 슬퍼하는 장면을 보고 나니까 스토너와의 결혼이 자신의 어떤 가능성이나 기회를 앗아가 버렸다는데 이디스는 마음이 묶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디스에게 스토너는 아버지에 이어서 자신의 많은 가능성을 없애버린 인물 중 하나였을 거란 추측을 해봤습니다. 후에 이디스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오랫동안 친정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모든 물건을 태워버리는 걸 보았을 때 가부장적인 억압적인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에 헤어스타일부터 옷차림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집에 돌아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디스가 없는 동안 스토너는 너무 안정적으로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단단히 쌓고 있었고 더불어 자신감도 더 붙게 되었고 교육자로서 한 발을 더 내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자신감을 얻고 성취감도 갖게 된 스토너의 모습을 보자 이디스는 화가 나고 좌절이 됩니다. 스토너와의 결혼으로 자신은 모든 것이 좌절된 기분이었는데 그래서 비로소 아버지의 죽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했는데 그녀보다 이미 더 앞서간 스토너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잡은 데다가 그거에 더해서 자신감까지 붙은 모습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새로운 걸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예술인들과 어울리고 예전에 하던 피아노나 조각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히스테리를 부리고 딸 그레이스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스토너에게 좌절을 주기 위해 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딸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억압해요. 그리고 결국 딸 그레이스는 복수심에 부모님에게 좌절을 안겨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좌절이 다른 형태로 대물리되는 상황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 저는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있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토너는 운이 좋아서 대학에도 가고 교육자로서의 삶도 시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노력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자신에게 왔을 때 그것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에게 불행이 닥쳐도 남을 탓하지 않고 불행마저도 성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도 괴로울 때가 있었고 방황할 때가 있었지만 그걸 타인에게 발산시키거나 그걸로 타인을 불행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스토너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대하면서 견고하게 쌓아올린 신념들에 의해 행동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자신의 삶을 관조하면서 죽음 또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디스와 로맥스는 다릅니다. 이디스는 갑자기 나타난 스토너라는 인물로 인해 삶이 뒤바뀝니다. 그동안 받아온 교육과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 체념한 듯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혼은 그녀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름 아내로서 역할을 열렬히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교육받아온 대로 대외적으로 그럴 뿐 스토너에게는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디스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조금 바꾸었으면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의무감으로 그와 결혼할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던 유럽 여행도 다녀온다든지 아니면 스토너를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든지 그랬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의 시점에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면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결혼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로맥스 교수를 보면 대외적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미주리 대학 영문과 학과장까지 지냈으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디스처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비뚤어진 태도를 가졌습니다. 찰스 워커 또한 로맥스처럼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찰스 워커가 자신과 같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로맥스는 그를 그렇게까지 옹호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스토너를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몰랐겠지만 그건 스토너를 괴롭히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책을 읽은 후 한참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흘러 다시 책을 떠올려 보면 사실 스토너보다는 이 로맥스와 이디스에 대해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시 여성이었던 이디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나 선택이 주어졌다면 어땠을까? 장애가 있던 로맥스가 일반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개인이 가진 태도의 문제는 차치하고도 사회의 불평등이 한 개인을 어떻게 악인으로 만드는지 보여주었던 것 같아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토너에 대해 이야기하면 답답하고 미련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자신만의 신념이 단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꽤 괜찮은 삶을 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건 그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삶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과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에 대해 더 파고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스토너처럼 우직하게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하고 있다면 죽는 순간 꽤 괜찮은 삶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런 삶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수놓으며 책수다였습니다. 오늘 수놓은 자수는 하덴거 자수인데요. 이 자수 또한 성실함으로 한 땀 한 땀 채우고 신중하게 원단의 올을 잘라내야지만 비로소 완성되는 자수입니다. 이 자수 또한 완성하고 보면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만의 고집이 우아하게 깃들어 있는 자수라서 오늘 스토너 책과 잘 어울려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는데요. 네,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셨다면 올해 어떤 1년을 보낼지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